고문 중에 가장 혹독한 고문이란? 아마 대학 예비 졸업자들을 비롯 수많은 취업 준비생에게 있어 가장 혹독한 고문이란 바로 원하는 기업 입사에 대한 희망 고문일 겁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8월 말부터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시즌의 막을 여는데요. 대부분 9월 중 공채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직무 수행 능력 중심의 열린 채용이라는 방침을 내세우며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입사 지원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자기소개서. 바로 자기소개서가 취업 준비생들의 합격 여부를 가르는 열쇠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전에 만났던 현대글로비스 선배사원 3인방의 대화를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현대글로비스와 함께하는 취업 토킹 그 두 번째 시간 취업을 말하다 2편 시작하겠습니다. 대화 첫 번째. 자기소개서 작성 실전 방법. 나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하면서 자소서 작성할 때가 진짜 너무 힘들었다. 회사별로 지원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수십 개씩 다 다르게 써야 되잖아. 그래서 진짜 죽을 뻔했거든. 그래서 뭐 진석이처럼 아까 60개, 100개 기업을 쓰려면 템플릿을 만들어야 됐었는데 다 60개, 100개 썼잖아, 너도. 그랬어야 됐나 봐. 아닌데. 나는 오직 현대글로비스 물류본부만 바라보며 준비했었기 때문에 오빠들처럼 많이 쓸 필요가 없었지. 지야, 너 방금 이거 하기 전에 자소서 200개 썼다고 했잖아. 지야, 이거 우리 라디오야. 솔직해지자. 까면 다 나와. 그래. 사실 나도 취업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 때문에 엄청 고생했었어. 아무래도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 그치. 자소설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냐? 내가 후배들한테 들어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전문적으로 대필해주는 업체도 있다 그러더라고. 또 인터넷상에 공공연하게 합격 자기소개서가 판매되기도 한다고 하더라. 진짜 우리 때도 그런 게 있었나? 실제 부담감은 면접 때가 가장 크긴 하겠지만 이러한 면접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서류 전형의 통과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잖아. 나도 취업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 작성하다 보면은 과연 내가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그런 의구심이 늘 들곤 했었어. 진짜 그런 생각 들곤 하지. 맞다. 근데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전에 선행되는 게 입사지원서잖아. 그래서 그 입사지원서를 또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자소서만 너무 중점을 두다가 정작 그 선행되는 입사지원서에 학력이나 경력 같은 거를 잘못 기입해가지고 떨어져서 그 후회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 맞아. 인적사항은 좀 나중에 고쳐야지 하고 미루다가 나중에는 진짜 시간 촉박해서 그냥 내게 된다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도 기업마다 입사지원서 포맷이 조금씩 다르잖아? 취업준비생들이 바쁘다 보니까 유의사항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적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 오타나 잘못된 내용 같은 거 특히나 가끔 보면은 막 급한 마음에 기업 이름 실수로 잘못 적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항상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일단 너가 말한 대로 정확히 기입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들아, 어떤 자기소개서가 잘 써진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해? 내가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스토리라는 게 키워드였거든? 근데 과연 나만의 스토리, 그게 대체 뭘까? 우리 저번 화에서 뭐 자기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직무 분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혹시 안 들으신 분 있으면 지금 빨리 듣고 오세요. 지난화에 나와요?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연결이 돼요. 아무튼 뭐 기업 및 직무 분석을 토대로 뭐 자기의 경험을 입혀가지고 회사랑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 어필하면 될 것 같은데. 맞아. 결국 스토리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이력사항으로 못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단계잖아? 그래서 또 이 부분에서 좀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나 인재상 같은 거에 부합하면 더 좋겠지? 맞는 말이야. 근데 쉽게 정리되지 않는, 또 눈으로 뭔가 보여줄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이력사항이라든지 강점, 그런 것들을 뭔가 내가 찾아가지고 보여줘야 되니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 또 솔직히 말해서 취업준비생들이 그 회사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입사 준비를 한 건 또 아니잖아. 그치. 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그 질문의 본질에 맞게 대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지원 동기나 포부, 장단점, 뭐 인재상 관련된 각종 경험들을 뭐 붙여넣기 하느라 정작 핵심을 캐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뭐 지원회사 관련해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등을 좀 질문에 맞게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좀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친구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생각하도록 좀 작성을 해야 된다고 봐. 정확한 맞아. 이해. 그건 진짜 중요하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좀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좀 보다 보면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머리는 아프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고민해보면 좀 더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왜냐면 같은 경험을 해도 다들 느낀 바가 조금씩은 다르잖아? 그것도, 물론 이것도 기본적으로 진짜 자기 얘기를 했을 때 가능한 일이겠지? 맞다. 합격한 사람이나 또 뭐 잘 써진 자소서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그대로 뺏겨 쓰거나 그런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이 합격한 이유는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거든. 또 뭐 긴 시간을 투자하거나 막 하루 종일 자소서 잡고 있거나 뭐 밤새서 쓴다거나 그런다고 해서 절대 좋은 자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난 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철저한 자기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직무와 또 해당 기업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어필하고 또 표현하는 거, 그게 가장 결국 베스트 답변이 아닐까 싶어. 맞다. 결국 진정성 있는 자기소개서가 이기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고. 이번엔 지인들 도움 안 받았어? 아니야. 나 일주일에 1시간만 자고 준비했어. 지인 찬스. 아무튼 뭐 최초의 취업 준비는 자소서니까 뭐 경쟁자를 앞설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뭐 스펙이 좋지만 자기소개서가 나쁘면 서류 합격을 못 하는데, 근데 반대로 스펙이 남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결국 자기소개서를 성의 있게 쓰면은 대부분 합격하는 것 같더라. 특히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때부터인가? 어학 점수랑 뭐 가족 사항 같은 거 기입 안 했잖아. 그지? 우리 사진도 안 봤잖아. 그래서 된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맞아, 너가 맞아. 여기 있어? 아니야. 야, 우리는 다 사진 안 봐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디오라서 너무 좋다. 아니, 그지? 지금도 우리 라디오잖아. 이거 맞아. 왜 라디오로 하겠냐? 그럼. 글로비스 사랑해요. 그래, 결국 다시 말해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 스펙보다는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분석과 또 해당 직무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내가 왜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거네. 맞아. 그리고 또 간과해야 되지 않을 사실이 하나 있어. 물론 자기소개서가 글 쓰는 능력을 평가하는 건 아닌데 결국 좀 잘 읽히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하자면 소제목을 달고 두 갈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내 경험상 조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 왜 제한된 글자 수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 그래서 전부 나열할 수 없으니까 핵심을 먼저 보여주는 거지. 그래, 핵심. 내가 채용 담당자는 아니지만 수천, 수만 장의 자기소개서를 읽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 첫 번째 문장 아니면 소제목일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면접 때 내가 썼던 소제목으로 질문을 받았었거든. 뭐 대부분의 어떤 그런 면접 질문들이 내 자기소개서에서 출제가 되더라고. 그러고 보면 정말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도 진짜 중요하게 쓰이는 것 같아. 맞아. 최근에는 인적사항 같은 거 없이 자기소개서로만 면접 보는 기업도 많아지더라고. 맞아.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내가 팁을 주자면 내가 제출한 자소서를 다시 못 읽어보는 그런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사본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면접에 갈 때 그걸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는 거,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 대화 두 번째. 인적성 검사 준비 전략. 자, 이제 뭐 지금까지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뭐 실제로 서류 합격이라는 큰 산을 넘으면 뭐 인적성이라는 더 큰 산을 만나서 더 당황하게 되잖아. 그리고 뭐 준비를 하다 보면 기업별로 검사 유형이 달라가지고 각각에 맞는 전략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요새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다 보니까 요새는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다더라. 와, 학원? 와, 진짜? 근데 그만큼 난이도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회사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HMAT, 뭐 삼성그룹은 SAT 이렇게 유형도 제각각이다 보니까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뭔가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들고 또 부담되는 게 사실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가
뭔가 꼭 반드시 우리 회사, 우리 그룹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각각의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들, 우리는 어떻게 인적성 검사를 준비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 맞아. 솔직히 한 회사만을 좀 지원하고 준비하면 과정도 상대적으로 조금 간단하고 그 기업의 유형만 익히는 게 분명 도움이 되겠지. 근데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현실적으로 하나만 바라보기엔 위험 부담이 크지. 내가 들어갈 회사가 대한민국 어딘가엔 꼭 있겠지만 그 회사가 내가 제일 원했던 회사는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에 올인한다기보다는 공통적으로 조금 기본이 되는 뭐 독해력이라든지 논리력, 이해력 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뭐 신문이나 뉴스 이런 사회 이슈 같은 거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했고 요것들을 보면서 좀 내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 맞아. 나도 그런 준비 좀 많이 했었어. 그리고 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회사 되게 오고 싶었는데 우리 회사 인성검사가 되게 내 약점을 파악하는 형태더라고. 그래서 그 인적성 검사를 보면은 되게 유형이 다양하잖아. 그래서 되게 많은 유형이 난 되게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되게 노력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공간지각에 되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제집도 뭐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찢어서 돌려보고 하니까 좀 큰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나는 또 강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약한 부분은 보완하고 그리고 강한 부분은 살리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게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맞아. 요즘에 내가 후배들한테 들어보니까 최근에 인적성 트렌드 자체가 우리 때는 뭔가 짧은 시간 안에 정말 간단한 문제를 많이 푸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트렌드 자체가 변해서 어떤 시간은 충분히 주되 굉장히 그 문제 난이도의 하나하나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 결국에는 각각의 문제 유형을 분류를 하고 해당 유형을 파악을 한 다음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분류를 하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확실하게 그리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유리할 것 같아. 그리고 정우가 얘기한 것처럼 뭐 사설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스킬업이나 아니면 다량의 문제를 풀어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거든. 맞아. 그리고 인적성의 인성 파트도 다들 고민들이 좀 많더라고. 보면은 취업준비생들이 인성 문제도 적성 문제처럼 좀 인위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나도 그랬었고. 마치 회사 인재상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나를 좀 꾸며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말이야. 그런데 나도 경험자로서 이런저런 인적성 시험을 치다 보니까 진짜 솔직하게 해야지만 붙더라고. 지원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질문의 답에 내가 모순되게 대답을 하고 있고 이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진짜 솔직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 그치. 맞아. 내 생각도 그래.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인재상에 맞게 좀 나를 어필하려다가 망쳐서 길을 잃은 적이 있거든. 길을 잃었어. 진짜. 그래서 나는 되게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게 신뢰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뭐 자기의 성격과 특성 같은 거를 좀 일관성 있게 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래. 또 요즘 많은 기업들이 인적성 검사 유형 자체가 워낙 다양해지고 또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잖아. 또 대부분의 일정이 또 다 비슷비슷해. 막 일주일 내에 그치. 두세 개씩 또 봐야 되는 그런 그치. 취업 준비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인적성 당일날의 어떤 컨디션 관리나 자기 관리야. 내가 들어보니까 한 반에 거의 한두 명씩은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와서 그 안타깝게도 시험을 못 보는 준비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결국에는 최대한 그날 긴장감을 완화하고 또 내가 준비했던 대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런 마인드 컨트롤 이게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대화 세 번째. 면접 이해 및 준비 방법. 맞아. 지금까지 그러면은 우리 인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뭐 취업 준비했고 면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진짜 면접 생각하면 나 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아니, 떠오른다.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희 둘 다 면접에 되게 강했어. 사실 좀 강했어. 우린 떨지 아니, 뭐 않잖아. 근데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지. 그리고 맞아. 그만큼 어려운 과정들도 많았고. 그리고 뭐
우리뿐만 아니고 동시에 우리 취준생들이 뭐 준비를 하기에도 가장 껄끄럽고 어려운 부분이 면접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면접은 지원자가 이런 면접관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되게 부담이 큰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채용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 맞아. 그 힘든 서류 전형이랑 인적성 전형을 통과하고 우선 면접 대상이 됐다는 거는 그 기업에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거잖아. 대단한 거지.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거를 천천히 이제 좀 증명하는 거겠지? 근데 또 한편으로 되게 어려운 게 사실 면접 전형도 우리가 봤지만 되게 경쟁률이 치열하잖아.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면접을 참여하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한정된 시간 내에 면접자들은 자기를 100%다 보여줘야 되고 그게 사실 가능하겠어? 좀 너무 시간이 짧잖아. 우리도 다 면접을 다 봤지만. 근데 한편으로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제한된 시간 동안 면접자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만 되고 또 이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면접 전형을 개발하는 등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 결국 이렇게 다양한 면접 전형 속에서 또 한정된 시간이라는 그런 제약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면접 유형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괜찮다. 그래, 유형별로. 그치. 그러면은 뭐 여러 유형이 있지만 우선 뭐 대부분의 기업들도 보고 우리 회사도 보는 인성 면접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인성 면접은 또 뭐 빠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 맞아, 필수지 인성 면접. 그치.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인성 면접은 제일 중요한 건 그 인성 면접을 보는 그 본인에 대한 준비를 가장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뭐 입사 지원서랑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예상 질문을 좀 뽑아서 자기에 맞게 정리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 나 같은 경우도 그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내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예상 질문을 끊임없이 되게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 같아. 그렇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내 자기소개서에서 나도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 궁금한 점 그런 것들을 딱딱 캐치할 수 있더라고. 맞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도 되게 도움이 되고 아는 사람이 물어봐도 되게 도움이 돼. 어떡해?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내 면접관이었거든. 그러니까 같이 밥만 먹던 분이 갑자기 면접관으로 앉으니까 당황스럽고 되게 힘들었었거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실 실제로 이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런 부끄러움들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실제로 면접 보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그런 방법을 되게 추천해. 부모님도 좀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내 아들이 이랬구나. 내 아들의 새로운 모습? 내 아들이 밥만 축내는 애가 아니었구나. 그래, 맞아. 요새 인성도 많이 보는데 보니까 PT나 토론, 케이스 스터디 이런 면접들도 많이 하더라고. 이게 기업별로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콕 집어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보면은 공통적으로 좀 논리력이랑 의사전달 능력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주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좀 이해시키려고 하고 공감을 얻어내야 되는 거지. 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사에도 PT 면접이 있었잖아. 맞아. 그런 거 할 때 좀 지원한 직무 관련 나올 만한 주제들을 좀 미리 생각해서 나갔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 얻으려고 뭐 물류 관련 잡지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좀 예상 질문들을 뽑아봤었어. 그리고 이게 또 발표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말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핵심을 정리하는 습관 이런 거 기르려고 신문도 그 당시에는 좀 많이 읽었었어. 그리고 거울 보고 발표 연습도 해봤다니까. 거울 보고 되게 좋은 방법이네 그것도. 나는 뭐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지원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야. 어떤 자신감과 그리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결국 면접이라는 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뽑는 과정이잖아. 같은 회사에서 나랑 같이 또 나의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 어떤 신입사원다운 패기와 열정 그걸 최대한 보여주지만 어떤 자칫 그것이 근자감이나 혹은 오버하는 모습이 아니게 그리고 또 어떤 내가 정말 이 면접에 진지함을 갖고 임하고 철저히 준비를 했을 때 그런 당당한 모습, 진중함 그렇지만 또 과하지 않은 겸손함 어렵네. 정말 좀 어렵지.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 약간 진심은 다 정해지니까. 그래 나도 되게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 진짜 좋아했거든. 그래서 뭔가 나의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줌으로써
내가 정말 당신들과 혹은 이 회사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좀 나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어떤 면접자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다. 맞아. 그리고 보니까 사화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면접 방법이나 이런 거 설명해 준다며? 아, 4화에? 응. 그러면 그때는 또 꼭 봐야겠네. 최근에 입사한 친구들이 나오겠네? 응. 아, 진짜 도움 많이 되겠다, 그거는. 그치. 우리 4화는 꼭 필수로 시청합시다. 들어가 있는데? 현대글로비스의 젊은 선배 사원 3인방의 두 번째 대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분명 이들 모두 입사 지원서에 자신들만의 스토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함께하는 취업 토킹 그 두 번째 시간, 취업을 말하다 2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엔 현대글로비스 회사를 말하다 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 오늘도 전략적으로 파이팅!